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이들을 도와주렴. 자작나무의 숲에 있는 줄리엔의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닌드로이드 잔. 아버지와 같던 줄리엔 박사는 잔에게 차기, 요리, 놀이와 같은 인간성을 가르쳤고 훗날 잔의 평생의 동반자가 될 독수리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잔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픈 노인이 줄리엔의 작업실에 방문하며 그 노인은 작업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얼음의 마스터였고 잔을 특별하게 생각한 그는 잔에게 얼음의 힘을 계승하고 떠났으며 그날부터 잔은 어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선대 얼음의 마스터가 잔에게 능력을 계승한 이유는 유전으로 계승될 후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우가 줄리엔의 작업장에 방문했고 우는 잔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떠납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만날 거다. 그날이 오면은 넌 나무를 베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어느새 노년의 나이가 된 줄리엔은 수명이 다 되어 죽게 되고 줄리엔은 죽기 전 잔이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기억 스위치를 껐습니다. 기억이 리셋된 잔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연못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잔을 우가 발견해 제이와 콜과 함께 그를 닌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닌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우의 마지막 테스트를 보게 된 잔은 신입인 카이와 싸우게 되고 우의 뜻에 따라 마지막 멤버인 카이의 합류로 드디어 닌자팀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잔은 닌자들과 함께 황금 무기를 빼앗으려는 해골 군단에 맞서는 첫 모험에서 얼음의 수리검을 회수하고 오랜 기간 배운 스핀지줄을 완성하며 진정한 얼음의 닌자로 거듭났습니다. 해골 군단과 그들의 수장인 가마도는 닌자들의 활약으로 저지되고 결국 닌자들 덕에 닌자고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너무 평화로워 이제 나태해진 닌자들은 우의 잔소리 따위는 간단히 무시하며 게으른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가마돈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잔과 닌자들은 급하게 출동하지만 그것은 가마돈이 아닌 그의 아들 로이드 가마돈이었습니다. 로이드를 간단히 혼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닌자들은 그들의 리더가 되며 어둠의 재앙을 무찌를 그린 닌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잔을 포함한 닌자들은 각자가 그린 닌자가 될 것이라 믿으며 훈련을 시작합니다. 얘들아 제발 그만 좀 싸워. 그린 닌자는 내가 하기로 했잖아. 님은 그냥 독수리 조련사나 하시죠. 한편 닌자들에게 당한 로이드는 전설 속 스네이크 군단의 봉인을 풀어 닌자고를 위협했고 다행히 닌자들은 하이포노브라이의 약점인 지팡이를 이용해 그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스네이크 군단의 위협에 더 빡센 훈련을 이어가는 닌자들. 하지만 닌자들의 생활이 이어질수록 이상하게 자는 유머 코드와 생활 방식, 훈련까지 모든 것이 닌자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자는 수도원의 마당에서 본 독수리에게 알 수 없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독수리를 따라간 자는 로이드와 하이포노브라이의 요새를 발견했고 다음날 닌자들과 함께 요새를 공격해 그곳을 박살냅니다. 단콜이 세뇌되며 닌자들을 공격하고 그 누구도 가장 강한 닌자인 콜을 막을 수 없는 상황. 다행히 우가 특별한 피리로 콜의 세뇌를 풀었고 급하게 무방비 상태가 된 수도원으로 돌아가지만 스네이크 군단의 복수로 그들도 집을 잃게 됩니다. 애초에 잔이 독수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닌자들 모두가 잔을 탓하고 그렇게 잔은 닌자들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사실 잔이 떠난 이유는 또 다시 나타난 독수리를 따라간 것이었고 잔이 난파된 드래곤 전함을 발견해 그곳은 닌자들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닌자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우린 가족이야. 즉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뜻이지. 가족이 없던 잔에게 닌자들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이 가족을 찾아줄게. 가족은 이미 찾았는 거려. 한편 자신을 그린 닌자로 믿던 잔은 꿈속에서 그린 닌자를 만났고 금쪽이 로이드를 보살피는 우를 통해서 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로이드의 장난으로 도복이 핑크색이 되는 등 잔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며 그들과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나타난 독수리를 따라 이번엔 자작나무의 숲에 도착했는데 자신이 만들어진 작업실에 도착한 잔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닌드로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그럼에도 잔을 여전히 가족으로 생각하는 닌자들과 네가 로봇이라고 해도 넌 우리 가족이야. 기억 스위치를 끼며 되뇌이게 된 아버지의 가르침 덕에 자신이 닌드로이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잠재력을 개방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난 내 잠재력을 찾았으니까. 이후에 닌자들도 차례로 잠재력을 개방하며 성장했지만 결국 스네이크 군단은 목표했던 송곳니 단검을 모아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닌자들에게 황금 무기를 받은 가마돈의 활약으로 위대한 파괴자는 소멸되고 다시 한번 닌자들은 닌자고를 구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로이드와 가마돈의 최후의 전투만이 남은 상황. 가마돈이 위치한 어둠의 섬으로 향하는 중 닌자들은 한등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잔의 아버지 줄리엔이 있었습니다. 줄리엔은 사실 죽기 전 무기를 만들어줄 기술자가 필요했던 사무카이가 특별한 차로 죽어가던 그를 살려
등대에 가두고 그가 해골 군단의 무기를 만들게끔 시켰습니다. 어쨌든 자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고, 로이드는 골드닌자로 각성해 가마돈을 뒤에서 조종한 진정한 흑막인 오버로드를 무찌르며 그렇게 선과 악에 길었던 전쟁이 끝납니다. 하지만 최후의 결전 이후 줄리에는 안타깝게 죽었으며 사이러스 보그라는 천재 박사로 인해 닌자고 시티는 극도로 발전하는데 그 덕에 장과 같은 인드로이드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닌자들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의 아카데미를 설립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닌자들은 새로워진 닌자고 시티에 있는 보그타워로 견학을 가게 되고 자는 그곳에서 보그가 만든 인드로이드 픽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닌자들은 보그타워 컴퓨터의 오버로드가 바이러스와 같은 형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워진 닌자고 시티는 한순간에 오버로드로 인해 지배됩니다. 오버로드를 막기 위해선 닌자고의 전력을 차단해야 했고 결국 닌자고의 전력소까지 파괴했지만 자체적인 동력원이 있는 잔을 제외한 모든 기계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우리 친구 맞지? 그래, 픽셀. 맞아, 우린 친구야. 그러나 잔이 사랑했던 픽셀도 전력이 중단되며 의식을 잃지만 잔은 자신을 구해준 픽셀을 위해서 동력원의 절반을 그녀에게 나누어 주었고 픽셀은 의식을 되찾았으며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파이토의 도움을 받은 오버로드는 목표했던 골드마스터가 되었고 오버로드를 막기 위한 닌자들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강함을 가진 오버로드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 자는 친구이자 가족인 닌자들, 아버지와 같던 사부, 사랑하는 픽셀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모두를 위해서 난 닌드로이드이기 전에 닌자야. 절대 포기 안 해. 그게 닌자야. 알겠어? 목숨을 걸고 오버로드의 모든 힘을 흡수하며 그를 소멸시킵니다. 하지만 골드파워는 잔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한 힘이었고 그렇게 잔은 닌자고 역사상 가장 명예로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잔은 모두에게 인간과 과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줬고 우정의 힘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알려줬으며 닌자들과 시민들은 잔을 영원히 기억하게 됩니다. 한편 잔은 죽기 전 자신의 의식을 보그타워 컴퓨터에 보내며 티타늄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잔은 픽셀과 감동에 재회를 했지만 첸에게 고용된 로닌에게 잡혀 팔리고 첸에게 힘을 뺏긴 잔은 첸의 소굴에 갇힙니다. 이후 잔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닌자들은 잔을 구하기 위해서 초능력 무술대회를 참가하며 잔도 같이 붙잡힌 픽셀의 격려로 탈옥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픽셀은 이미 온몸이 분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잔은 픽셀의 메모리 드라이브를 프로세서에 연결해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업그레이드된 잔은 꿈에서 본 마음속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드래곤 파워를 얻게 되었으며 결국 첸은 가마돈의 희생으로 맞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시계바늘 형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잔은 크럭스의 기습 공격으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미아의 도움으로 의식을 찾았지만 픽셀은 잔의 드라이브에서 사라졌습니다. 픽셀이 잔으로부터 독립한 이유는 더 이상 인공지능으로 살고 싶지 않으며 예전처럼 몸이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잔은 픽셀의 의견을 존중했고 시계바늘 형제, 드래곤 헌터, 가마돈의 아들들과 세상을 멸망시킬 도깨비를 막았습니다. 도깨비를 막은 이후 더 이상의 위협이 없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던 닌자들. 그러던 어느 날 잔은 다시 한번 예지몽을 꾸게 됩니다. 잔의 꿈속에선 복수를 위해 수도원을 침공한 아스피라와 네버 영역을 지배하는 얼음의 황제가 존재했고 닌자들로 인해 아스피라의 봉인이 풀려나며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공격했습니다. 닌자들은 금지된 스핀지쭈 두루마리로 그녀에게 대항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잔의 활약으로 아스피라를 막을 수 있었지만 잔은 그녀의 마지막 일격에 당하며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네버 영역에 도착했습니다. 잔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힘의 한계를 느낀 잔은 금지된 스핀지쭈의 엄청난 힘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 그 힘을 이용하여 임시로 안식처를 만들었는데 유일한 희망인 타이탄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메모리를 연결했지만 몰래 기회를 엿보던 백스가 도중 잔과 타이탄 로봇의 연결을 끊으면서 잔은 재부팅되며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잔은 항상 인간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우려처럼 잔을 백스가 이용해 네버 영역의 성을 공격하고 잔은 얼음 황제가 되어 네버 영역을 무력으로 지배합니다. 수십 년 후 닌자들이 잔을 구하기 위해서 네버 영역에 도착했고 그중 로이드는 홀로 잔을 구하기 위해서 얼음 요새로 향했지만 아이스 드래곤 보리얼에게 패해 잡힙니다. 이후 잔과 로이드는 재회하는데 기억 안 나? 전유. 잔은 로이드와 닌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로이드는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황제를 배신한 그린팩스 덕에 로이드는 탈옥해 얼음 황제와 최후의 한판을 치릅니다. 그러나 잔은 전혀 기억을 찾지 못하고 이제 로이드가 백스에게 죽을 위험에 처한 순간 지켜라.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을 잔이 그때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기억을 되찾습니다.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로 환경의 안정을 가져오고 백스를 추방시키며 네버 영역은 평화를 되찾습니다. 잔은 닌자들과 함께 닌자고로 돌아왔고 이후 수많은 여정을 겪으면서 성장했으며 너희들은 나한테 최고의 친구였어. 항상 내 옆에 있어줬지. 나 역시 그랬었고. 끝까지 가자. 결국 닌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골드 울트라 드래곤을 소환해서 오버로드까지 물리칩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닌자고의 차원끼리의 병합이 발생하며 모든 차원이 통합됐고 병합으로부터 1년이 지나 잔은 니아와 카이의 도움으로 활성화되는데 그는 자신이 깨어난 포탈 장치를 연구하고 닌자들과 함께 병합을 막으면서 세상의 멸망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픽셀의 행방은 아직도 알 수 없고 더 큰 위협이 존재하는데 과연 잔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자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잔의 캐릭터 시점에서 닌자고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로봇이라는 게 큰 충격이었는데 닌드로이드인 잔은 그 누구보다 냉정하지만 약자나 가족을 위해선 목숨을 걸 수 있는 따뜻한 닌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리부티드의 희생신으로 서사가 완성되며 서사만으로는 닌자고 캐릭터 중 최고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명장면이나 인기도 많지만 시즌 11 이후에는 그렇다 할 만한 활약이 없어서 아쉽고 카이가 5년 만에 마스코트를 맡게 되며 잔은 마스코트를 맡은 지 가장 오래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후 시즌에 나올 잔의 활약상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